네, 동시호가 구간입니다. 지금 개장 얼마 안 남아있는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오늘 하방이 예상대로 더 많이 열릴 것 같습니다. 거래소 먼저 보시면은 이제는 마지노선 2600으로 두고 있습니다. 네, 2609 나오면서 전거래 대비해서는 1.6%가량의 내림세고요. 41포인트나 지금 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기차 관련주들 셀업체들의 주가가 오늘 많이 안 좋네요. 네, 이 부분이 지수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업빛을 탑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 1.6%가량의 내림세 나오고 있고요. 14포인트 내주면서 867포인트. 계속해서 빠르게 레벨대가 바뀌고 있는 지수가 주는 무게감이 상당히 더해주고 있는 오전장 개장 전에 좀 안 좋은 참담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해서 오늘 대형주 안에서는 지금 팔라듐이라던가 니켈 같은 2차 전지 소재 들어가는 원자재 가격들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거 오늘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LG화학의 주가가 4.6% 호가 좀 밀려나고 있고요. 삼성 SDI도 3.6% 내림세가 집계가 됩니다. 그렇다면 니켈 가격이 간밤에 저희 김영일 전문가 언급해 주셨다시피 런던 선물 거래소에서 60% 넘게 폭등했습니다. 15년의 최고치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대 BNG 스틸 우선주 보실까요? 네, 이 종목이 상한가 진입됐습니다. 어제 시간 외에서도 현대 BNG 스틸 우선주가 상한가 마감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본주도 현재 구간에 15% 넘어가는 급등권 연출됩니다. 조금 작은 종목 안에서는 오늘 관련주 안에 많이 움직이는 게 UST도 니켈 관련주로 보실 수가 있거든요. 네, 이 종목도 23% 넘어가는 폭등세 연출되고 있고요. 티플렉스 묶어서 같이 보셔야죠. 이 종목도 6% 넘어가는 상승 출발을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가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좀 반응 더 있을까? 요것도 이제 관심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추가적으로 더 올라갑니다. 네, 한국석유 주가는 2% 넘어가는 상승권의 뜀박질 기록이 될 것 같고요. 홍보석유가 4% 가까운 상승으로 만원대를 뚫어냅니다. 1,800원 호가 잡히고 있고요. 중앙에너비스, SO일도 움직이긴 하는데 폭이 강하지는 않고 1% 안쪽에서의 상승 출발 대기가 되는데 많이 올라온 구간에서도 추가적인 오름세 연출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어제 시장에 히어로했던 곡물 관련된 비료, 사료 이런 종목이 어제 굉장히 폭등세가 나타났는데 오늘은 약간 진정돼서 들어올 것 같습니다. 누보 보실까요? 네, 누보가 2.8% 상승이 나옵니다. 어제 뉴페이스로 좀 시장에서 이제 두각을 나타냈던 종목인데 3,060원 출발 대기가 받고 있고요. 대동기 어제 많이 올랐어요. 네, 이 종목은 7,700원에서 소폭의 상승 잡히고 있고 대우는 오늘도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5% 넘어가는 상승 출발 앞두면서 5,900원권에서 출발 대기합니다. 그러니까 곡물 관련주의 어떤 매기가 광물 관련주 쪽으로 오늘 이전이 된다. 원자재 쪽에서는 이런 흐름을 먼저 체크하고 개장을 준비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형주 안에서는 지금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안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네, 3월 8일입니다. 화요일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지금 강대강의 극대적인 어떤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호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호재 실종 상태에서 악재에 대한 무게감만 더해주고 있는데요. JP모건에서는 모든 채권지수에서 러시아를 빼겠다라는 강수 두고 있고요. 러시아가 우리한테 이렇게 제재를 계속해서 하면은 노스트림 1까지 끊겠다라고 지금 서방을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개장 전에 늘어오고 있는 추가적인 뉴스들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비우호 국가로 지정했다는 뉴스도 같이 있습니다. 이건 제재에 대한 불안도 있기 때문에 함께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내일이라는 어떤 대선이라는 변곡점을 앞두고 있는 구간에서 경계 심리도 많이 작동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만큼 우리 시장은 지금 좌불안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접수되는 뉴스들 따라가기에도 오늘 벅찬 하루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차분하게 개장 분위기 살펴보면서 전략 함께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막 됐습니다. 지수 먼저 보시면은 호가하고 좀 비슷하게 낙폭 잡히고 있는데요. 거래소 출발은 1.4% 내림세입니다. 2,613.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오늘 개장가가 2,617이었기 때문에 그 언저리에서 움직임 나타납니다. 어제는 개장하고 1분 만에 굉장히 큰 하방이 나왔기 때문에 변동이 굉장히 컸는데요. 많이 물론 밀려서 개파락 출발이긴 합니다만은 개장가와 크게 변화 없는 구간에서 일단 현재 지수가 찍히고 있는 상태고요.
다음은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이 1.6% 내림세입니다. 역시나 좀 분위기가 안 좋고요. 현재 구간에 867 나오게 되면서 870선을 이탈하는 모습 연 4흘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10단위 단위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한 870선도 이탈이 된 상황인데요. 지금 개장 부근이 장중에 바닥이 될 것인지 추가적인 바닥을 더 볼 것인지 아직은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일단 현재는 어떤 미국장보다는 낙폭이 제한돼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으로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 주체별의 매매 동향을 보시면은 오늘 거래소에서는 외국인만 일단은 팔고 있습니다. 지수 상황에 대비해서는 그래도 약간의 좀 안심할 수 있는 수급 포지션 확인되고 있고요. 연기금이 나서주네요. 지수가 바닥을 써 내려가면서 연기금 구원 투소를 나섭니다. 이 영향을 받게 되면서 기관에서는 464억 원의 매수 우위가 집계가 되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는 매수를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죠. 197억 원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원달러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포지션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678억 원 오늘도 매도가 확인됩니다. 코스닥에서는 지금 외국인의 사자가 들어오네요. 오늘 100억 원의 매수 우위가 집계가 되고 있고 폭은 크지가 않기 때문에 포지션이 이제 공격수로 바뀐 건지는 확인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기관에서는 매도 금액 크지 않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79억 원 정도 현재 매도 우위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별의 동향 같이 체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이 워낙에 큰 폭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인지라 어떤 업종의 지수 하락을 유도하고 있는지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전기가스 업종이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영하고 있는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보시면 한국전력의 낙폭이 좀 큽니다. 2% 넘게 하락하면서 전기가스 업종의 하락 압력 넣고 있는 상태고요. 어제여서 전기전자는 오늘도 기묘퍼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좀 가파른 하락세가 진행이 되면서 삼성, SDI, LG전자 이런 대형주들 밀려나고 있는 상태고요. 운수창고와 섬유 의복 업종, 은행 업종까지 해서 내림세가 진행이 됩니다. 물론 러시아에 대한 어떤 익스포저가 크지 않다라는 멘트가 있긴 했는데 아무래도 심리적인 영향이 많이 작용하지 않을까 싶고요. 금융주가 분위기 안 좋게 진행이 됩니다. 생존한 쪽이 하나 있네요. SK텔레콤이 빨간불 들어오게 되면서 통신 섹터, 유일하게 빨간불 들어오고 있는 섹터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덜 밀리는 쪽을 보신다면 역시나 비금속 광물 업종, 이 정도가 체크가 되고 있는데 유니온 머티리얼이나 포스코케미칼, 한국석유 이런 종목들 빨간불 켜게 되면서 그나마 다른 쪽보다는 낙폭이 제한되고 있는 섹터로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동향 같이 보시면은 10위권에서는 오늘도 찾아볼 수가 없겠습니다. 지금 다 하락으로 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LG화학 같은 종목들이 호가보다는 낙폭이 좀 제한돼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원재료가들이 폭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가 부담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 결국에는 수익성 훼손에 대한 우려감으로 연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LG화학의 주가가 오늘까지 닷새째 음봉이 발생이 되면서 3% 넘어가는 하락권에서의 굉장히 침체가 되어 있는 분위기고요. 차트 오늘 역배열 나옵니다. 그리고 개장하자마자 신저가 다시 쓰게 되면서 49만 8천 원대 지금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2% 넘게 하락하면서 40만 5천 원권 기록하고 있고 반도체주가 간밤에 미국에서 상당히 안 좋았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대 정도 하락 흐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넘어가 보시면은 SK텔레콤의 시가총액 28위권에서 처음으로 지금 빨간불 들어오고 있고요. 고려아연 그리고 SOE 역시나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 대비해서는 선전한다. 지금 빨간불 들어오고 있다 정도로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가뭄에 콩나듯이 해서 빨간불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코스닥도 상황 여의치 않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역시나 좀 낙폭이 크게 잡히고 있는 상황인데 LNF하고 에코프로 BM이 분위기가 안 좋네요. 나란히 3% 넘어가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큰 낙폭 기록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첨부 보실까요? 첨부도 1.7% 정도 내림세 집계가 되고 있고 바이오, 게임주 할 것 없이 전방위적인 하락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찾기가 힘드네요. 지금 계속해서 시가총액 밑으로 내려가 봐도 쉽게 빨간불 들어오는 종목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52위권에 처음 나오네요. 8% 넘게 올라가고 있는 바이오니아 정도 체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종목들의 전체적인 판도를 보시면 어제보다는 상승 종목이 더 슬림화돼서 들어오고 있는데 거래소가 76개밖에 상승 종목이 체크가 안 됩니다. 지금 거의 800개에 가까운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고요. 지금 코스닥은 상황이 더 안 좋아가지고 1,300개 넘어가는 종목들 파란불 들어오고 있고 100개가 안 됩니다. 상승 종목 채 100개 안 되는 구간에서 전반적인 시장의 동향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상승하고 있는 종목을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현재 구간에 상한가 종목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오늘 니켈 관련된 종목들이 역시나 폭등세가 진행이 되는데요. 현대 BNG 스틸 우선주가 28% 넘어가는 급등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BNG 스틸 본주까지 해서 나란히 오름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니켈 가격의 폭등세가 바로 좀 반영이 되는 움직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가 되면서 러시아에 대한 지금 서방의 각종 경제 제재로 인해서 공급에 대한 차질 우려가 커졌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62%나 지금 폭등을 했기 때문에 역사상 최고 상승폭 기록이 됐고요. 니켈 가격 15년 내에 최고치 마감이 됐습니다. 관련해서는 티플렉스도 같이 묶어보실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네, 이 종목도 13% 장중에 오름세가 나왔고요. 벌써 음봉이 나오네요. 네,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는 상당히 많은데 약간의 상승폭 조절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곡물하고 비료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호가상으로는 강하게 반응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지금 개장하고 나서는 다시 폭등을 합니다. 누보 보시면은 누보가 22% 장중에 오름세가 나왔고요. 어제 거의 장중에 상한가도 한번 터치가 됐던 종목입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까지 연 4흘째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거의 60% 가까운 폭등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밑에 보시면은 신종홀딩스도 어제 강했는데 이 종목도 추가적인 매기가 전달이 되면서 현재 구간에 11에서 2%가량의 오름세가 진행이 됩니다. 대우가 또 좋네요. 대우가 9% 넘어가는 상승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광물 관련주 그리고 이렇게 비료나 농식물 관련된 종목들로 지금 매기가 이전이 되면서 효성 OMB가 어제 상한가 낸 종목인데 쉽지 않습니다. 열기 쉽지 않으면서 오늘도 11% 넘어가는 추가적인 상승 만들어내고 있고요. 신고가가 오늘 나옵니다. 16,350원에서 신고가 찍고 있는 모습도 인상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가 관련주들도 같이 올라가긴 하는데 흥고석유 그리고 한국석유 이런 종목들 5% 내외 정도 오름세가 체크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대선 테마주 쪽에서도 오늘 거래 실림에서 올라가고 있는 게 윤석열 테마주가 지금 내일 대선 투표 앞두고 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오름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점도 특징으로 확인이 됩니다. 히림 먼저 보실까요? 네, 히림의 주가가 장중에 9% 넘게 뛰었고 4흘 만에 반등입니다. 현재 구간에 7% 내외 정도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요. N은행률도 4% 넘게 주가 뛰면서 어제 그제 낙폭이 조금 있었는데 만회가 되면서 4흘 만에 상승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점도 특이 동향으로 체크가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과 대선 테마주들 많이 움직이고 있는 초반의 분위기가 점검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니켈 쪽의 관련주들 단기 대응 가능하다고 해주셨는데 김영우 전문가님 먼저 체크해 주세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니켈 관련주들은 이제 많이 떴기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 접근하기는 조금 이제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현재 이제 이 니켈뿐만 아니라 이제 알루미늄, 구리, 그 다음에 석탄까지 해서 전체적인 광물 가격들이 일제히 다 이제 오름세에 있는 상태죠. 지금이 그 외에 곡물이나 천연가스, 그 다음에 석유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많이 상승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상승이 나오지 않은 이러한 이제 이 광물 관련주들은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는 접근이 가능하다. 다만 이제 반드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지켜봐야 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이 이제 아무래도 조금 그 갭하락하고 조금 이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시장의 흐름을 보고 이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는 섹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 BNG 스틸 같은 경우에도 오늘 굉장히 많이 올라가긴 합니다만 고점하고 갭이 있는 종목이거든요. 이런 것도 확인해 보시면서 이제 단기 대응의 관점에서 좀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찾아보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최현주 전문가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반응이 안 좋아가지고 여기 들어가는 원재료가 다 되는 거잖아요. 니켈, 팔라듐 다 마찬가지인데 흘러내리고 있는 주가 상황을 어떻게 좀 따라가야 되는 건지 팁을 주시면 좋겠어요. 예, 일단은 오늘 셀업체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삼성 SDI가 지금 오늘 50만 원이 깨졌고요. LG 솔루션 에너지 솔루션 한번 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40만 원대 초반.
지금 1% 중반 후반대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2차 전지 소재 업체들도 전부 다 안 좋습니다. LNF, 에코프로비엠 전부 다 지금 낙폭이 좀 큰데요. 결국에는 뭐 원재료에 대한 부담이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가 뭐 시장 분위기가 저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같이 좀 더 많이 흘러내리고 좀 그런 양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냥 일단 대응하실 분들은 하실 위치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 전체적으로 좀 안정되는 것을 보고 들어가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개별적인 종목, 개별적인 섹터만 일부 종목, 그러니까 일부 섹터만 아주 뭐 강한데 지금 개별적으로만 대응을 해서는 안 되는 시장으로 보고 있고 전체적인 시장 큰 틀에서 좀 보고 접근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뭐 저는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이 계속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신규 매수는 조금 관망하는 후에 뭐 바닥 다진 후에 좀 들어가시는 게 차라리 좋을 듯 합니다. 네, 니켈을 원료로 해서 제작되는 뭐 건축물 내외장의 마감재로 쓰이죠. 스테인리스 강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게 되면서 건설업체에 들어가는 원자재에 대한 어떤 가격에 대한 부담도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고요. 장중에 선물에서 구리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는데 결과적으로 하락 마감했는데 장중에는 많이 움직였고요.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선물가 기준 5.8% 급등, 팔라듐도 많이 올랐어요. 24%나 폭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워낙에 니켈 관련주로 매개가 이동이 되다 보니까 알루미늄 관련주가 좀 조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알루코가 1%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지금 사마 알루미늄이 2.4% 내림세가 진행이 됩니다. 피제 메탈까지 해서 3% 넘어가는 하락 흐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구리가 선물에서 변동이 조금 있었습니다. 장중에 사상 최고치 찍고 하락 마감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부터 풍산에 대한 주목도가 굉장히 높았는데요. 상승세 연속성이 조금 끊깁니다. 3% 넘게 하락하면서 34,300원 권 나타내고 있는데 풍산 같은 종목들 최현재 전문가님 좋게 보셨는데 알루미늄 지금 뭐 이런 구리 관련된 종목들 오늘 살짝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이용해도 괜찮을까요? 들어갈 자리라고 보세요? 알루미늄 관련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조금 알루코 같은 경우나 뭐 이런 쪽에 또 계속적으로 조금 매물이 조금씩 위에서 좀 나오고 있었죠. 오늘 같은 뭐 알루미늄 관련 주식들 뭐 구리, 아연 일단은 오늘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뭐 굳이 대응을 한다기보다는 저는 일단 좀 지켜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대응을 한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 휴일 이후에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 상승 여력은 조금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서 일희일비가 좀 기록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는 대신 단기적으로만 좀 대응을 하자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유가 관련주들을 또 안 볼 수가 없겠습니다. 계속해서 치솟고 있는 상황인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지 오늘 12일째 되는 날인데 이 기간 동안에 어마어마한 유가 상승세가 전개가 되고 있고요. 미국이 독자적으로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를 검토하고 있고 초안은 일단 통과가 됐고요. 최종적으로는 아마 8일 정도의 현지 시간으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정말 막강의 카드라고 볼 수가 있겠고 유럽 연합하고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독일 쪽에서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게 되면서 일단은 우리라도 먼저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가의 폭등세를 쫓아가는 종목들이 계속 거래가 좀 많이 붙고 있어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어제도 관련된 종목들이 음봉이 많이 나왔고 오늘도 개장 초반에 음봉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일단은 중앙에너비스가 하락 반전 나옵니다. 1.2% 내림세고요. 흥구석유는 음봉이긴 한데 3% 넘어가는 상승권, 한국석유는 양봉인데 윗골이 달고 있습니다. 네, 2%에서 3% 내외 정도 오름세 나오고 있고 SOE도 0.4%가량의 플러스권입니다. 유가 관련된 종목으로 대응하셨던 분들 수익 나시면 비중 조절하실 필요 좀 있을지 전반적인 전략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희 전문가님. 네, 현재 이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130달러를 돌파를 하고 이제 조정이 나왔다가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또 오늘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이제 말씀 주셨듯이 미국에서 독자적인 제재가 들어갔고 다만 이제 유럽 측에서는 이 러시아 쪽에 대한 이 노스트림 사업에 대한 이 제재가 들어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이 러시아에 대한 이 러시아의 에너지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다만 지금 상태에서는 분명하게 추가적인 급등은 불가피해 보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 유가 관련주들은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홍구석유나 혹은 뭐 한국석유, 뭐 중앙에너비스 같은 이러한 종목들을 이제 예로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이제 이 천연가스와 함께 저점에서 이제 50% 정도의 이제 급등이 나온 상태죠.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조금 이제 위험한 위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수익을 본다라고 하면은 뭐 10% 20% 정도의 수익은 볼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4, 50% 정도의 이런 급락을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이러한 위험한 시장에서 유가가 추가적으로 이제 올라갈 것으로는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리스크를 감당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될까라고는 조금 이제 의문이 들거든요. 때문에 지금 유가 관련주들은 굳이 접근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조금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정도로만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거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는 종목들이 더 달리는 시장입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재료를 계속해서 증시에서는 활용하면서 수익으로 환산할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내고 있는데 오늘 양봉이 대건하고 있는 게 어제의 주인공들인 곡물 관련된 종목들 올라갑니다. 지금 식료품 가격에 계속해서 고공행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밀 파종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워낙에 많은 또 밀 생산지이기도 한데 곡물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뭐 높은 식품이나 외식업계는 원가 압박이 상당히 좀 심해질 것 같은데요. 일단은 종목들 반응 보시면 효성 OMB가 오늘 셉니다. 이 종목이 12에서 3%가량의 오름세고요. 누보가 어제 뭐 뉴페이스로 등장을 했는데 신규 매수 자금이 많았던 거 봅니다. 네, 오늘도 주가가 많이 올라가가지고요. 15% 넘어가는 상승인데 윗골이 달고 있는 게 이 정도 상승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변동은 조금 빠릅니다. 한탑의 주가는 4%, 대우도 좀 9% 넘게 오름세가 진행이 되고 있고 미래생명자원 같은 거는 경우에는 오늘 조금 쉼표가 나옵니다. 단기적으로 기간으로 보면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인데 매물 소화 과정 거치면서 3% 넘어가는 하락 흐름이고요. 우진비엔시도 오늘 좀 약하네요. 네, 2% 넘게 약세 나오긴 하는데 섹터상으로는 곡물 관련된 이런 종목들의 상승세가 다시 한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폭등세가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최현재 전문가님 이것도 좀 조심할 필요 있을까요? 예, 일단은 종목별로 좀 다른데요. 일단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효성 OMB가 지금 한 10% 정도 상승하고 있고 누보도 15%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래생명자원은 대신 한 4% 정도, 3% 중반 정도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팜스토리도 지금 한 3% 정도 약세. 종목별로 좀 움직임이 좀 틀린데요. 역시 전쟁 관련 이런 관련 주식들은 철저하게 단기 대응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뉴스에 따라서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장기적인 펀더멘탈 가지고 접근하시기보다는 트레이딩에 자신이 있으면은 하시는 건 괜찮다고 보는데 저는 대신 어떻게 손절 라인이나 이런 거를 철저하게 정해 놓으신 다음에 접근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쪽에 대안으로 인해서 거래 대금도 많고 그런데 초보 투자자분들은 차라리 좀 현금 가지고 좀 기다리셨다가 시장 안정되면 차라리 다른 주식 사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영우 전문가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신송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우크라이나 농산물을 수출할 때 허가제를 지금 내부적으로 도입하겠다라는 어제 얘기가 나오면서 신송홀딩스 같은 종목들이 상한가 마감이 됐는데 추가적으로 이쪽도 강세가 나오는데 길게 음봉이 발생이 돼서 단기간에 이렇게 슈팅 나오고 있는 종목들 대응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어떤 대응 좀 전략 팁 권해주실까요? 저도 최원재 전문가님과 크게 다른 관점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현재 상태에서 이제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 곡물 가격이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에 그러한 충격이 이제 바로 조금 체감이 될 거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달에 이제 10년 만에 이제 최고치로 이제 이 소비자 물가가 이제 상승을 할 거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래도 이 곡물에 대한 부분은 분명하게 이 전체적인 천연가스나 에너지 부분, 그 다음에 광물 부분들 이제 원자재 값들과 같이 상승이 나올 걸로는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이 곡물 관련주들은 미래생명자원이나 혹은 효성 OMB 등등 할 거 없이 이미 저점에서 50% 이상의 급등이 나온 상태죠. 그러면은 지금 상태에서 이제 이 50% 정도 추가적으로 이제 급락이 나올 부분을 이제 감당을 하고 이 리스크를 감당을 하고 10% 20%의 수익을 먹기 위해서 이 매매를 진행을 할 것이냐, 혹은 시장이 이제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고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 안정적인 종목들을 잡아갈 것이냐라고 이제 어느 정도 선택을 해야겠죠. 그럼 지금 상태에서는 굳이 리스크를 감당을 하고 매매를 접근을 해야 될까? 아니 이제 의문점이 좀 생기는 겁니다. 때문에 반드시 이 단기적인 트레이딩에 대해서 자신이 있는 분들만 이제 좀 관련주들을 접근을 하시고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좀 실적주들을 조금 더 이제 지켜보는 그런 이제 구간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좀 바이오 쪽으로 저희 시선 옮겨볼게요. 지금 거래 대금을 보니까 탑10 안에 두 종목이 바이오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제약바이오 쪽에서 신풍제약이 점검이 되네요. 신풍제약도 오늘도 거래가 많은데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생활치료센터에서 임상 개시가 들어간다라는 뉴스
뉴스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주가는 4흘째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고 양시장 합산해서 이 종목의 거래 대금이 6번째로 많이 실리고 있는 종목으로 확인이 됩니다. 바이오니아도 좀 같이 보실게요. 네, 바이오니아는 거래 대금 10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12% 넘어가는 상승권, 나흘 만에 상승 반전 기록이 되고 있고요. 탈모 화장품이 독일에서 안정성 평가를 받았다라는 뉴스 오늘 추가적으로 조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서 이 종목 또 알츠하이머 관련된 모멘텀도 안고 있는 종목인데 바이오 쪽에서는 모멘텀에 있는 종목들의 이렇게 플레이가 요즘에 눈에 띄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 좀 봐주세요, 최현재 전문가님. 네, 바이오 종목은 어떻게 본다면은 뭐 전쟁 리스크에서도 좀 자유로운 종목이고 미국 시장에서도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는 나름대로 좀 괜찮았습니다. 뭐 시장 대비 아주 크게 오르지는 에너지 업종처럼 오르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뭐 소폭이나 뭐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어가지고 괜찮은 모습 보였는데 저는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일부적으로 좀 선별적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나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시세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뭐 셀트리온도 오늘 좀 강한데요. 셀트리온도 지금 오늘 한 1% 정도 상승하고 있고 지금 녹십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지금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강보합권, 경동제약도 지금 강보합권, 약보합권 이거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신풍제약은 여전히 한 8, 9% 상승하고 있고 저는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적 나오는 것만 보자. 뭐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뭐 수급액 안에서 좀 받쳐줘가지고 오르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좀 펀더멘탈 쪽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은 역시 뭐 바이넥스, SK바이오팜, HK이노, 한올바이오파마 이 정도 선에서 좀 접근하시는 게 좀 맞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종목을 많이 좀 추려 놓으셨대요. 네, 지금 바이오 제약 바이오 쪽에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힌트 드렸으니까 이것도 잘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고 대선 뭐 선거 미리 하신 분들도 많으시죠. 네, 선거가 진행이 되는데 양 후보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지금 마지막 총력 유세전을 오늘 펼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최대 승부선 수도권 표심 오늘 잡는다고 하고요. 윤석열 후보가 경부선 상향을 공략을 한다라는 뉴스와 함께 양측 모두에서는 선거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는데 종목들의 반응은 조금 냉담합니다. 일단은 이재명 관련주가 오늘 하락이거든요. 네, 일성건설의 주가는 8% 가까운 내림세고요. 이건홀딩스, 오리엔트 바이오 전반적으로 약세 기온이 아주 또렷합니다. 윤석열 테마주들이 며칠 쉬었습니다. 변동성 주고 지금 대선 전에 좀 조정받는 모습이 강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빨간불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 히림의 주가는 6% 내외 정도 오름세고요. 대한제당과 서영 같은 종목들이 함께 올라오고 있고 덕성우선주, N의 능률까지 해서 아주 강하진 않습니다만은 일단은 결과를 앞두고 나서 지금 다시 한번 상승 반전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점도 함께 눈에 띄는 포인트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전하고 건설은 많이 움직이진 않네요. 이런 정책된 관련주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CS 베어링 지금 신재생 쪽에서는 이 종목이 요즘에 가장 독보적인 플레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도 흐름이 좋거든요. 네, 현재 구간에서는 4% 넘게 상승하고 있고 장주에는 7.3% 오름세가 나오게 되면서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 아무래도 이 후보 쪽에서 조금 더 밀어붙일 것 같고요. 윤 후보가 밀고 있는 원전 관련해서는 종목들이 조금은 요즘에 시세가 잠잠하게 나고 있습니다. 어떤 대응 포인트 가져가야 되는지 정책주하고 인맥주 같이 섞어서 김영일 전문가님 다시 한번 강조해 주세요. 네, 이제 인맥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태에서는 이제 단순히 내일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반응이 나오는 정도로만 보셔야 되고 절대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면 안 되는 섹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말씀 주셨던 친환경 그다음에 이제 원전 정책들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이제 섹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떤 후보가 되든 뭐 원전이라든지 친환경에 대한 부분은 결국에는 이 글로벌적인 트렌드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성장성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 성장해 나갈 수밖에 없는 산업군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어느 정도의 조정이 나오고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 성장주로서는 가장 좀 빠르게 반응이 나올 만한 그런 섹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원전과 친환경 정책 관련주들은 이제 계속해서 조금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지금 현재 이제 SDN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관련주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시장에서 상당히 좀 좋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친환경에 대한 부분들, 뭐 태양광뿐만 아니라 풍력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도 함께 이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친환경 정책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이제 조금 눌린 구간에서는 긍정적으로 매매를 고려해도 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전
민영 관련주들도 요즘에 좀 동태파하기 쉽지가 않으시죠. 네, 문재인 정부 쪽에서도 입장이 일단은 바뀌었고, 그리고 지금 윤석열 테마주 쪽으로 빨간불이 들어오게 되면서 원전주로 눈길 많이 가실 것 같은데, 뭐 보성파워텍이 1.7% 오름세고요. 일진파워가 장중 고가가 지금 나오네요. 네, 2.6% 상승해서 19,400원권 기록이 됩니다. 원전주 따라가도 될까요? 최현수 전문가님? 네, 오늘 원전주들이 그래도 조금 시세가 조금 소형주들 위주로 보성파워텍, 일진파워, 뭐 에너토코 이런 종목들로 좀 시세가 좀 나오고 있고 한전기술이나 한전 KPS, 그다음에 한전사나 뭐 두산중공업은 지금 보합권에서 아니면 소폭 하락에서 지금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저 일단은 대선 관련주다 보니까 내일 좀 영향이 받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굳이 뭐 리스크 감수하면서 지금 저는 매수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시장의 흐름이 지금 전체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여기서 뭐 짧게 수익 내고 나오지 않을 거면은 저는 리스크 감안해서 굳이 뭐 사놓고 넘어가는 전략은 좀 반대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두 분 다 굉장히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얘기를 조금 해주고 계시고요. 신고가 나는 종목들만 마지막으로 조금 점검 도와드리면은 티플렉스, 뭐 한금ST, 그리고 효성OMB, 신송홀딩스, 노보입니다. 다 네, 이 종목들이 지금 전쟁에 대한 리스크를 반영하고 있는 종목이라는 점 확인 가능하시겠고요. 박림 쪽에서도 오늘 신고가가 돌파가 되는 종목인데요. 네, 3,500원권의 거래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붙어있는 종목들도 잠깐 좀 점검 도와드리면은 삼성전자 다음으로 티플렉스가 거래대금 2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시장의 현 주소입니다. 이런 작은 사이즈의 종목들이 삼성전자 다음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 뭐 신풍제약이나 효성OMB 이쪽도 지금 거래대금 살아있는 상태고요. HMM이 지금 거래대금 안 줍니다. 주가는 지금 약하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거래대금이 많이 지금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 거의 300만 주 가까운 거래 동반이 되고 있고요. 주가는 1.9% 내림세긴 한데 계속해서 이쪽으로 또 거래대금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초반의 분위기는 여기까지 살펴볼게요. 네, 두 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